오늘 방송할 거는 쿠쿠 홈시스 관련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일간 차트로 보면은 2만원대에서 최근 2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. 아직 주간이나 월간으로는 아직 흐름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. 주간도 흐름을 조금 더 타야 차트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, 최근에 8월 달에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거래량 보고 하는 사람들, 차트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. 그래서 27,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아직 월간 차트로는 행보하는 정도고, 여기서 직전처럼 다시 꺾여서 내려갈지 이런 부분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엔면가 100원 중에 5천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, 유동 비율이 30%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. 쿠쿠 홀딩스에서 70% 정도 가지고 있고, 관계자들 포함해서 유동 비율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돼 있고,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오르고 있죠. 오르고 있는데, 차트로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8월달 거래가 의미 있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쿠쿠홀딩에서 2017년도에 인적 분할했고 18년도에 유가 상장했고, 렌탈 사업이 주력이고 정수기, 비대, 공기청정기 등이 있다. 그리고 해외에서도 렌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퍼 4.5배, PBR 0.74, EPS, BPS 31,000원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죠. DPS 700원에 배당 수익률 3% 정도. 배당을 보니까 500원씩 늘려져요. 그럼 올해도 750원 정도 나올 것 같고, 그렇게 많은 배당률을 주진 않을 겁니다. 회사가 일단 가진 현금도 좀 꽤 있는 편이고, 일단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, 영업이익은 조금 들쑥날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 3년 주기로 체크를 하더라고요. 3년 주기로 바라본다. 렌탈의 어떤 이제 시점, 렌탈 시점을 가지고 3년 주기로 판단해야 되겠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조금 안 좋아졌었습니다. 안 좋아졌는데 올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, 영업이익률은 나쁘지 않지만 많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. 2년 전에 비해서 17%에서 12%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, ROE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부채 비율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,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부채 계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. 렌탈의 정수기, 연수기들이 안마, 의자, 매트리스 등으로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. 그리고 소유권 이전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렌탈 시점에서 수요 변동이 있을 수 있다. 한 3년 정도,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봐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 정수기, 공기청정기, 비대 관련해서 60% 정도 가지고 있고, 나머지 이제 정수기 렌탈, 여기에 일시불 라인이 있고, 정수기 등의 렌탈 부분이 있는데, 일단 둘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, 청정기, 비대 등을 일시불로 하는 부분이 있나봐요. 그리고 수출하고 내수로 치면 아직 수출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, 내수에 관련돼서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, 일단 가격 자체는 부침이 좀 있습니다.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.
수출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, 가격 변동이 조금 경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공기청정기, 에어컨 등 계절 상품은 경쟁이 심화돼서 할인 행사 등을 한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을 한다. 가격 경쟁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매출 실적 관련해서 수출 부분, 아직 수출 부분은 정수기능은 조금 3분기에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, 아직은 수출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걸로 보입니다.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해서 조금 3%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상자 자산 금액은 상당히 부채로는 부채 계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요약 재무제표라 개별 부채는 안 했는데 렌탈 사업이라 그 부분이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볼 때 렌탈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계정별로 이제 세부 계정을 보는 거 하고 별도로 뭘 중요시하냐면, 결국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느냐, 뭐 이런 쪽으로 좀 부채 계정으로 뭐 계약 부채를 삼든지, 아니면 뭐 채권이 늘어나든지 부채 채권이 늘어나든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, 최종적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냐,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합니다. 렌탈 사업이라도 해도 언제 계속 현금이 들어오냐. 그래서 일단 주당 수익은 뭐 가격 하락도 있었고, 잘하면 작년 정도 나올 수 있겠죠. 한 1,000원 정도 치면은 조금 미달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조금 미달되는 주당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,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전년도 대비해서,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몇 배가 늘었을까요? 5배 정도 이상은 올라왔습니다. 현금으로 많이 들어왔다.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, 나머지는 재활동으로도 뭐 했고, 그래서 최종 기말 현금은 729억 정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해외 쪽 보면 분기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,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, 아직은 해외에서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겠죠. 일단 야금야금 조금씩 배당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, 뭐 50원씩 올리고 있어서 뭐 큰 배당을,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뭔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규칙적으로 배당을 주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관심 있게 볼 수는 있겠지만, 워낙 적기 때문에 일단 주당 순위까지 따져도 포가 뭐 3,000원대 치니까 정년도보다는 조금 못하는 데 대비해서, 일단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마 현금이 많이 들어온 걸로 외에는 뭐가 없긴 한데, 이 현금이 회사에 운영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부채를 갚든지 뭘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부채 뭐 이런 부분들보다 뭐 성장성 이런 것보다 실제로 현금이 회사로 많이 들어왔다. 저는 현금 많이 들어온 걸 좀 따지기 때문에 5배 이상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. 이런 부분에도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 주주 정책이라든지, 그 다음에 N명가 이미 100원이기 때문에 더 분할하기도 어렵고요. N명분을
하기도 어렵고 자사주도 거의 없는 상태라 어쨌든 거래량을 좀 올리기 위한 방법이 없겠죠. 100원에서 더 줄이다라는 어려울 것 같고, 그런 점에서는 어떤 유동비율이 좀 늘어나거나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저는 크게 따로 담보 잡을 게 없네요. 현금이 들어와서 좋다.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,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더 액션이 뭔가 있어야 될 건데 라는 부분이 있고, 기존 주주들한테는 회사가 현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는 기업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차트 모양이 최근 단기 모양이 워낙 모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통해서 가져가시려는 분들들 입장에서는 좀 볼 기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회사에 담보를 배당으로 잡든지 상장률을 잡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, 회사에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심이 된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